어느 나라든 외교 무대에서는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한 번의 발언이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또다시 독도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국제 무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등을 돌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외교 계산이 어디서 틀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본 고위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독도를 언급했습니다.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외교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통역사들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발언이었습니다. 원고를 보며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항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목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입니다. 양국 간 문제라며 거리를 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독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변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교적 수사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편을 들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럽 외교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굳이 이 시점에 왜 꺼내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서방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런 일본이 왜 이런 반응을 받게 된 걸까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외국인들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이 문제는 어떻게 비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겉으로 중립을 지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판단을 내립니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지 봅니다. 누가 더 신뢰할 만한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일본은 이번에 그 선을 넘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독도 문제를 꺼낸 겁니다.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외교적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독도는 낯선 이름입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섬 2개입니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이 이토록 다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양 언론들은 처음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양국 간 영토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중립적인 톤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독도가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일본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조약 초안 과정을 보면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연합국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자료가 있습니다. 1945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입니다.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독도는 제외됐습니다. 일본이 관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냅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제로 관리하고 통치한 쪽에 유리합니다. 한국은 1952년부터 독도를 관리해왔습니다. 경비대를 두고 등대를 세웠습니다. 주민등록도 돼 있습니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항해 서한을 보냅니다. 외교 문서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없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효적 지배를 뒤집기 어렵다고 합니다. 유럽의 한 국제법 교수가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보면 일본의 논리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근거도 부족하고 실효적 지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주장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외교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중립적이었던 시선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외교적 예의 때문입니다. 동맹 관계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본이 먼저 공식 석상에서 꺼낸 겁니다. 그러자 침묵하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독도 관련 예산을 편성합니다. 홍보비입니다. 교육자료 제작비입니다. 국제 여론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액수가 상당합니다. 수십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때입니다. 내각이 불안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일본 언론인들도 이걸 압니다. 비판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독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믿습니다. 외국 싱크탱크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독도 관련 발언과 일본 내 정치 상황의 상관관계를 봤습니다. 놀라운 일치율이 나왔습니다. 90%가 넘습니다. 총선 전이나 내각 개편 전에 독도 발언이 나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의 영토 주장과 국내 정치의 관계를 다룬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독도 문제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토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용이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외교가들 사이에서 회람됐습니다. 조용히 공유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독도 발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진짜 자신 있으면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거라고 합니다. 증거를 모아서 제출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안만 했을 뿐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재판소에 가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역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그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안만 하는 겁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한국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론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외국 전문가들이 간파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전략이 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영토를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국내 정치와 외교 카드로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실수를 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꺼낸 겁니다. 그러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일본이 정말 진지한 건지 아니면
또 정치적 쇼인지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일본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자주 바뀝니다. 내용이 수정됩니다. 표현이 달라집니다. 어느 해에는 역사적 근거를 강조합니다. 다음 해에는 국제법적 논리를 내세웁니다. 또 다음 해에는 다른 각도로 접근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걸 추적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역사학 교수입니다. 10년 동안 일본 외무성 자료를 모았습니다.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학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주장이 자주 바뀐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논리로 밀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50년 넘게 같은 논리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교관들은 이런 차이를 주목합니다. 일관성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주장이 자주 바뀌면 의심받습니다.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또 다른 이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발언 시점입니다. 대부분 특정 날짜에 집중됩니다. 2월 22일입니다. 이날은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시마네현에서 조례로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2005년입니다. 불과 20년 전입니다.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전엔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만든 겁니다. 외국 언론들이 이걸 취재했습니다. 왜 2005년에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합니다. 2005년은 한일 관계가 나빠진 시기입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정치적 의도가 명확합니다. 한국을 자극하려는 겁니다. 국내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겁니다. 실제로 영토를 되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아닙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섬의 지위를 다룹니다. 어떤 섬이 영토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도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한국 주민이 거주합니다. 경비대가 있습니다. 관광도 이루어집니다.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독도가 바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섬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억지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제법 학자들이 이 주장을 들으면 고개를 젓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쌓입니다. 외교가들 머릿속에 쌓입니다. 일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집니다.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진실을 말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식 석상 발언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쌓인 의구심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토 분쟁은 전 세계에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일본의 태도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분쟁이 있습니다. 남대서양의 작은 섬들입니다.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1982년에 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 후로 영국이 시료 지배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외교적으로만 주장합니다. 무력 사용은 배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제사회는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분쟁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대화로 풀려는 자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째 해결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없습니다. 긴장은 있어도 충돌은 없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독도 문제에서 비슷한 태도를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교과서에 넣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증오를 키웁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진짜 해결을 원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지하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으니까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국경선 문제입니다. 양국이 서로 다르게 주장합니다. 충돌도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국은 대화를 계속합니다. 정상회담을 합니다. 군사 당국자 회의를 엽니다. 긴장을 관리합니다.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게 노력합니다. 완전한 해결은 못해도 관리는 합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관리할까요? 긴장을 낮추려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을 높입니다. 발언으로 자극합니다. 한국 국민을 화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교가들이 이런 태도를 주목합니다. 영토 분쟁을 대하는 일본의 자세가 독특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봅니다. 해결보다는 유지에 관심 있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비교가 쌓이면서 일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국제사회가 보기에 일본의 독도 주장은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식 발언에 차갑게 반응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중립입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주장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릅니다. 중립적 이름입니다. 일본식 이름도 한국식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료를 다 봤기 때문입니다. 일본 주장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 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독도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난처해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거리를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일본에 실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발언 직후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일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공식 항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늘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국민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SNS가 들끓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번졌습니다. 젊은이들도 나섰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이걸 주목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분노를 보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취재했습니다. 역사를 파고들었습니다. 식민지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35년을 알게 됐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싸웠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알게 됐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독도는 상징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상징합니다. 주권을 상징합니다. 일본이 빼앗아 갔던 것을 되찾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이토록 민감한 겁니다. 외국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독도 관련 취재를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갔습니다.
역사 자료를 봤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들이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외교관들도 읽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도 읽었습니다.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역사와 감정이 얽힌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번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편에 기울었습니다.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이 역사 수정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과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설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행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왜곡이 문제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말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국제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분명히 기울었습니다.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계산이 틀어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뭉칩니다. 외부 위협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니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함께 싸웠습니다. 신분을 떠나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상하이에서 충칭에서 만주에서 싸웠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항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더 극명했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군인도 민간인도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기 금부치를 내놨습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런 게 한국 민족의 특성입니다. 평소엔 서로 싸워도 위기엔 뭉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신기하게 봅니다.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위기 때 더 분열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자기만 살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특별합니다. 영토이자 자존심입니다. 일본이 건드리면 참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일본은 이걸 계산 못했습니다. 몇 번 발언하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해 성명 나오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습니다. 독도 문제에서만큼은 한 목소리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한국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관성이 힘입니다. 50년 넘게 한 목소리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입장은 안 바뀝니다.
국제사회가 이걸 봅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정권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강경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한국 국민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합니다. 5천만 명이 한마음이면 무섭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이걸 연구합니다. 한국 사회의 결속력을 분석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뭉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린 건 실수였습니다. 한국 국민을 건드린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 편에 섰습니다. 일본의 계산 착오였습니다. 일본은 왜 계속 독도를 거론할까요? 진짜 되찾을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입니다. 국내 여론을 돌리려는 겁니다.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겁니다. 실제로 영토를 되찾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국제재판소 제소도 진지하게 추진 안 합니다. 그저 발언만 합니다. 항의만 합니다. 실제 행동은 없습니다. 한국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더 확고합니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합니다. 국제사회에 알립니다. 증거를 쌓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시간은 한국 편입니다. 실효적 지배가 길어질수록 유리합니다. 국제법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계속 같은 짓을 할까요?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한 주장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외교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맹국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계산 착오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승리했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말했습니다. 역사로 말했습니다. 국제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압니다. 독도가 누구 땅인지 압니다.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압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판단했습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이럴까요? 언제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할까요? 멈출 날이 올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한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점점 떨어질 겁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일본의 의도를 압니다.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땅으로도 이기고 여론으로도 이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질 겁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국제법이 뒷받침합니다. 실효적 지배가 보여줍니다. 이제 국제사회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주장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독도엔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한국 경비대가 지킵니다. 한국 국민이 방문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본은 언제쯤 현실을 받아들일까요? 언제쯤 독도 문제를 내려놓을까요? 그날이 온다면 한일 관계도 나아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